안녕하세요. 100세 살롱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 결국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가족도 예외는 아니구나. 참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정서적인 위로, 생활적인 도움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모양이 바뀌고 어떤 건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가정과 직장으로 너무 바빠지고 형제자매들은 각자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걱정이 생기고 친구들은 멀리 이사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정말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누굴까? 지금 내가 힘들어지면 과연 누가 진짜 내 곁에 있어줄까? 이 질문을 준비 없이 맞이하면 가슴이 꽉 막히고 괜히 서럽고 삶이 갑자기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을 원망하거나 세상 탓을 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짜 든든한 지원은 꼭 가족, 자녀, 친척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온 5가지 힘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 내가 지금부터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훨씬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보겠습니다. 마치 옆에서 천천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느낌으로요. 우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크게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몸, 즉 내 다리, 내 몸의 자유입니다. 70세, 80세가 넘어서도 내가 내 발로 일어나고 움직이고 앉고 서고 필요한 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이고 존엄입니다.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고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차려 먹을 수 있고 신발을 신고 집 앞이라도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쐴 수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 엄청난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됩니다. 내가 짐 되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애들 고생하는 거 아닐까? 몸이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들어줄 때 마음속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래, 나 아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들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말투도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무슨 운동이고 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20대처럼 30대처럼 살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나 의자 가장자리에 앉은 채로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고 무릎을 살짝씩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 집 안 복도를 왕복으로 한 번 더 걸어보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한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 보는 것, TV 보시면서 발끝발 뒤꿈치를 번갈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동작들이 내 몸을 아직 나 쓸 거야 라고 깨워주는 신호가 됩니다. 몸은 나이보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 이 사람은 아직 움직일 계획이 있구나 하고 몸도 최대한 버텨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계속 가만히 있고 거의 걷지도 않고 집 안에서도 자꾸 앉아만 있고 눕기만 하면 몸은 그 신호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안 써도 되나 보다 하고요.
그때부터는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결국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외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까지 같이 작아집니다. 나가자고 해도 귀찮고 무섭고 남들한테 민폐 같고 그냥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반경을 점점 스스로 줄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매일 같은 시각에 공원을 도시는 70대 후반 어르신이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속도는 느리지만 꼭 한 바퀴를 도십니다. 어르신 이렇게 매일 나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꾸준히 걸으세요? 하고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걷는 걸 멈추는 순간부터 남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나는 아직 기다리는 인생 말고 살아 움직이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 이 태도가 그분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줄 시간,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달려올 시간, 누구에게나 자기 삶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다리가 조금만 더 튼튼하고 허리가 조금만 더 버텨주고 균형 감각이 조금만 더 살아있다면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시점이 훨씬 늦춰집니다. 그만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움직여보자.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내 몸을 내가 챙겨주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를 또 한 번 크게 지켜주는 힘, 그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단순한 돈 관리입니다. 70세, 80세의 평안함은 통장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찍혀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살고 있는지, 이 생활을 내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생깁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구조가 복잡하면 그건 마음의 짐이 됩니다. 통장이 여러 개라 뭐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고 카드가 몇 장씩 있어서 사용 내역 보는 것도 귀찮고 자동이체가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매달 뭐가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잘 보지도 않는 유료 서비스가 계속 결제되고, 이렇게 되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데서 새는 데가 있나? 이런 생활이 계속 가능할까? 혹시 나중에 큰 병이라도 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막연한 불안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몸은 멀쩡한데 마음부터 지치게 만듭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해도 이 불안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내 삶을 전부 남한테 넘겨버렸구나 하는 허탈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단순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70대 후반의 할머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뒤에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방이 많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는 집에서 적당한 크기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전기, 가스, 관리비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이 확 줄었고 청소해야 할 공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통장도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정리하셨습니다. 쓰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고 주로 쓰는 카드 한 장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잘 보지도 않는 유료 채널, 자동 결제 앱 이런 것들을 자녀 도움을 받아 싹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우편함 보는 게 무서웠어요.
또 무슨 고지서가 나왔을까? 또 뭐가 빠져나갔을까? 요즘은 봉투를 열어봐도 마음이 편해요. 이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는 범위니까. 또 조그마한 유리병을 하나 놔두고 그 위에 종이를 붙이셨대요. 이름은 자유기금. 마트에서 1,000원, 2,000원 아끼면 그냥 거기에 툭 넣어두는 겁니다. 금액은 작지만 그 병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그래도 내 인생의 핸들은 아직 내가 잡고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내 선택으로 산다는 감각, 이게 나이 들수록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돈 관리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종이에 아주 단순하게 적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 연금, 용돈, 기타 수입. 매달 나가는 돈, 고정 지출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약값 등. 없어도 되는 지출, 잘 안 보는 유료 채널, 자동결제, 중복된 서비스.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걷어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나씩 없애보고 가능하면 통장과 카드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중요한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큰 평안을 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댓글로 숫자 2번 한번 남겨주세요. 아, 나는 지금부터라도 돈 관리 조금 단순하게 가보겠다. 이런 다짐을 담아서요. 여러분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든든한 세 번째 버팀목은 거창한 게 아니라 꾸준한 건강 루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 루틴이란 비싼 건강식품, 유행하는 운동,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반복하는 작은 건강 습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기. 하루 최소 10에서 20분은 걷기. 의자에 앉아서라도 스트레칭 몇 가지 하기. 약을 정해진 시간에 꼭 챙겨 먹기.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조금씩 줄여보기. 이렇게 들으면 아, 다 아는 소리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매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크게 안 좋아지고 병원에 자꾸 들락날락하게 된 뒤에서야 아, 이제는 건강 좀 챙겨야겠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몸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조금만 바꿔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드립니다. 지금 크게 아픈 곳이 없을 때, 아직 내 발로 다닐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루틴을 만드는 것이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 80대 초반의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침 루틴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우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의자에 앉아서 목, 어깨, 허리, 무릎을 10여 분 정도 아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약을 제때 챙겨 드시고 집 근처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조금 짧게 걷고 눈이 오면 아파트 복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운동이겠어요. 근데 이걸 하는 동안에는 그래, 나는 아직 나를 챙기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결국 이 루틴은 근육을 만드는 것 이전에 나는 아직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정체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루틴의 가장 큰 힘은 해야 할까 말까를 놓고 머릿속에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침이네 물 한 잔. 저녁이네 약 먹을 시간. 이렇게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한 작은 약속 하나는 지켰다. 이 생각이 우리를 버텨줍니다. 혹시 요즘은 루틴이 많이 깨져 있다면 너무 큰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단 하나의 습관만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매일 저녁 8시에 물 한 컵은 꼭 마신다. 점심 먹고 집 안이라도 5분만 더 걸어본다. TV 보기 전에 3번만 크게 심호흡한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도 3개월, 6개월 쌓이면 내 몸과 마음을 받쳐주는 튼튼한 그물이 됩니다. 다음으로 4번째 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소중해지는 힘입니다. 바로 정서적 회복력, 쉽게 말해 마음의 탄력,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을 잃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서운하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스스로가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강한 마음을 오해하십니다. 마음이 강하다는 건 눈물 안 흘리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꿋꿋한 척 버티는 거다. 하지만 그건 진짜 강함이 아니라 견디는 척, 버티는 척일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오죠. 진짜 정서적 회복력은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슬픔을 충분히 느끼되 거기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다, 속상하다, 외롭다. 이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 하루를 또 살아내고 있다. 이 사실을 놓지 않는 힘입니다. 어느 70대 후반의 할머님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버티세요?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일 밤 불을 하나 켜요. 종교가 있어서 켜는 건 아니고 그래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이걸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의식이에요. 어떤 날은 촛불 앞에서 울고 어떤 날은 옛날 생각하면서 혼자 웃고 그래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해요.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수고했다. 이건 거창한 명상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그만 의식이 그분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은 큰 사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망들, 예를 들면 자녀가 전화하기로 해놓고 안 할 때, 약속했던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할 때,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을 오늘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인생이 너무 고달파집니다. 반대로 아쉽지만 그럴 수도 있지. 서운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추슬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에 덜 끌려다니고 조금 더 내 쪽에서 삶을 선택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매몰차게 말하지 않기. 또 이걸 까먹었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대신. 아, 까먹을 수도 있지. 다음에는 메모를 해두자. 감정을 무조건 눌러버리기보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해보기. 나 지금 좀 외롭네. 나 이 일 때문에 서운하다. 나를 안정시키는 작은 습관 만들기. 예로 좋아하는 음악 틀기, 창 밖하늘 바라보기,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기,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생각 정리하기.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우리 마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4번째 이야기까지 들으시고 아, 나도 마음부터 좀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4번 한번 남겨주세요. 나는 앞으로 내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겠다. 이 다짐을 담아서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힘은 조금 색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인생 원칙, 나의 가치 기준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의 기대, 사회의 눈,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다가 정작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좋은 부모, 성실한 직장인, 책임감 있는 남편, 아내 이런 역할에 몰두하느라 정말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일도 줄고 자녀도 각자 살 길로 가고 사회적 역할이 하나둘씩 줄어들면 문득 이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뭐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지? 이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나만의 소박한 인생 원칙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정해둔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덜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거짓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물건은 반드시 제때 돌려준다. 셋째,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 넷째,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오래 미워하지 않는다. 다섯째,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하지 않고 잔다. 이분은 특별히 부자인 것도 아니고 집안이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 왠지 모를 품위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분명하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원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형편이 허락하는 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겠다. 나는 남의 험담을 입에 올리지 않겠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멈추지 않겠다. 나는 자식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건강과 마음을 우선으로 챙기겠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인생 원칙을 가진 분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조금 덜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기보다 그래도 그때 내 기준대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면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도 인간관계도 환경도 많은 것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 즉 나의 가치, 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내 몸, 단순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나의 삶, 꾸준한 건강 루틴, 다시 일어나는 마음의 힘, 그리고 나만의 인생 원칙. 이 5가지가 모이면 우리는 더 이상 누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에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정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이웃의 관심,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혹은 상황 때문에 예전 같지 않더라도 내 안에 쌓인 이 5가지 힘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품위를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특히 마음에 남는 게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한 가지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적어보세요. 그래, 나는 오늘부터 이거 하나만은 꼭 해보겠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매일 집 안이라도 10분 걷겠습니다. 나는 돈 관리를 조금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만의 인생 원칙 한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 줄 한 줄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니라 점점 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살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